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일주일 내내 주말만 기다려왔는데 평일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밀린 빨래와 청소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집에만 있을 순 없어서 나와보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밥 한 번 먹으려면 기다려야 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몸은 바쁘지만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첫 곡 함께 들어요. 이문세입니다. 한 번쯤, 아니 두 번쯤. 이각경 해피타임 4시 6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이에요.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에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가지신 분들, 비가 내려서 또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닐까 싶은데 해피타임 4시에서 음악 들으면서 그 마음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PUSS님, 우연히 이 방송 듣고 아나운서님 누군지 찾다가 콩까지 깔았네요. 편안한 목소리 좋아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콩도 핸드폰에 심으셨으니 오래오래 저희 해피타임 4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6057, 각경씨 반가워요. 주말인데도 보안직은 격일제 근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요. 대구에서 김선기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이번 주말은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쉬는 주이신가요? 일하신다면 해피타임 4시가 동무가 되어드리고, 쉬고 계신다면 그 쉬는 마음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다들 한가한 주말, 바쁜 주말, 나름 각자의 주말을 보내고 계시겠죠. 사실 우리 주부들은 집안일 다 끝내고 혼자 멍하게 앉아서 마시는 커피, 차 한 잔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데 오늘은 또 그런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명 다방커피, 커피둘, 프림둘, 설탕둘 이렇게 많이 드셨을 텐데요. 요즘은 커피업체에서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까지 집에서 편하게 타서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 선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한 해 마시는 커피가 377잔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커피 한 잔 그 이상을 마신다는 건데요. 10cm에 이런 노래까지 있잖아요. 아메 아메리카노. 우리가 이렇게 즐겨 마시는 커피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사람은 고종 황제예요. 1896년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간에 머물렀을 때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손탁의 소개로 커피를 접했고 이후에 커피 애호가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커피를 갑이라고 불렀는데요. 고종이 이 가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한 번은 누군가가 이 고종을 암살하기 위해서 가비의 아편을 탔는데 평소 마시던 가비의 향과 다른 걸 눈치채서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저는 커피 향으로 뭔가 구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좋아하면은 향이 뭐예요? 색으로도 까만 구정물 같은 그런 커피라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애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 1902년 손탁 호텔 안에 정동 구락부라는 이름이 생겼고 우리가 주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는 한국 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유통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와 커피 종류, 커피의 활용 방법까지 속속들이 알아볼게요.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수지 내 마음 알겠니, 김세영 밤의 길목에서, 이 노래는 송기웅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이 노래는 178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커피콩을 볶은 뒤에 갈아서 가루를 물에 우려낸 음료, 바로 커피죠. 이 커피의 역사 2000년 정도로 아주 길다고 합니다.
커피콩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인 칼디가 자신의 양들이 이상한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뛰어노는 걸 보고 신기해서 자신도 그 콩을 먹어봤더니 잠이 오지 않는 각성 효과를 발견했어요. 목동 칼디는 인근 수도원 수도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 수도사들은 이 커피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타는 향기에 모든 사람이 푹 빠져서 이후 커피를 재배하고 볶아 먹게 됐다고 해요. 또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메카에서는 커피를 예배드릴 때 졸음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슬람 성원의 사원의 주변에 커피 하우스가 생겼고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됐는데 메카의 통치자는 이 모습을 불안하게 여겨서 커피 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또 술탄에게 커피가 불순한 음료라면서 커피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죠. 하지만 역시 커피를 마셔본 술탄, 술이 금지된 이슬람 세계에서 유용한 대체 음료가 될 수 있다고 각성작용이 경건함을 일깨운다면서 오히려 커피를 널리 보급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덕분에 이슬람권에서는 커피가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커피의 인생 역전 같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영국을 전쟁도 티타임 후에 할 정도로 차에 목매는 나라로 묘사를 하잖아요. 당시 이슬람 이 커피 사랑은 이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유럽과 싸울 때 전장에 커피 나무까지 심었다고 해요. 이때 유럽에 커피가 본격적으로 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 참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존재로 클 줄이야. 물건이든 사람이든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이선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김민종 하늘 아래서, 김돈규와 에스더가 함께 부른 다시 태어나도, 각각 최성희 3773 진지영 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커피의 또 다른 역사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683년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로 쳐들어가기 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사신을 보내 전쟁에 끼어들지 않을 조건으로 선물해 준 것도 바로 커피 원두였습니다. 루이 14세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당시 커피 원두를 이슬람권에서 독점하다 보니 값이 비싸고 유럽권에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무척 기뻐했죠. 물론 전쟁에도 끼어들지 않았고요.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승리했지만 전쟁 후 오스트리아군은 오스만군이 남기고 간 커피 원두를 두고 서로 갖겠다고 싸움을 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만큼 당시 커피 원두를 구하기 어렵고 정말 비쌌던 그런 물건이었던 거겠죠? 전쟁까지, 나라 대 나라로 전쟁까지 치러서 승리했는데 정작 이 커피 원두로 내전 같지 않은 내전까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던 거죠. 프랑스 혁명도 커피와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의 살롱, 이 폐쇄적인 귀족들의 사교 문화 장소였지만 커피를 파는 카페는 프랑스 지식인들 혹은 서민들이 주로 드나드는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개혁의식을 키워갔고 결국 혁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1861년부터 4년 동안 치러진 미국 남북전쟁인데요. 이 북군을 이끈 링컨 대통령 1862년에 남군 지역의 항구를 봉쇄했고 남군은 전쟁 내내 커피를 공급받지 못했어요. 커피에 굶주린 남군은 고구마나 사탕물을 커피처럼 진하게 볶아서 물에 끓여 마시기도 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죠. 담배 생산지를 끼고 있던 남군은 휴전이 이어질 때면 담배와 커피를 맞바꾸자고 북군에 매달리기도 했대요. 실제 커피가 남북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말도 있어요. 북군을 이끈 벤저민 버틀러 대장은 북군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커피를 꼽았는데요. 전쟁 당시 북군 병사 한 명이 하루 평균 무려 1.8리터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물통에 커피를 담아서 병사들에게 수시로 마시게 하면서 각성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공격을 지시하는 기법으로 전투의 승기를 잡아 나갔어요.
정말 커피와 관련된 역사 무궁무진하고 또 한 가지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다. 커피 중독까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도 하루 한 잔의 커피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우리는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더더밴드 내게 다시, 두리안 I'm Still Loving You. 7447 더운 날씨에 단지 순찰 돌고 경비실에 들어와 보니 시원한 수박 화채가 있네요. 누가 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와, 참 이웃 간의 마음이 따뜻한 더운 여름이지만 그 따뜻함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애정을 갖고 또 우리 아파트 잘 가꿔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겠죠. 아무튼 더운 날 또 비 많이 오는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박소영님,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남편이 미니 탁구대와 매달릴 수 있는 철봉을 사왔네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기본 2-3시간씩 노는데 이제 집에 일찍 오겠죠? 이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나 봐요. 육아휴직 막바지 애쓰네요. 우리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곧 발령 나는데 가까운 데로 나길 바라봐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다정한 남편분이신 것 같네요. 미니 탁구대와 철봉.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려 놀다가 해 지면 집에 가곤 했는데 글쎄요. 학교에서 놀다 진짜 해 지면 학교에서 놀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또 매달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다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 끝곡은 최성수의 잊지 말아요 준비했어요. 여기서 1부 마치고 저는 2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 이제 알아. 눈 떠보니 20년 전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이각경 해피타임 4시 2부 첫 곡 7776번으로 청해주신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각경 해피타임 4시 인터넷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물 문의방에 개인정보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선물 소개할게요. 온가족이 즐거운 옹진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스파 이용권, 아른시바이유에서 맨즈기어 골드마스터, 주식회사 내추럴밸런스 코리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세트, 더마 두피케어 전문 닥터포 헤어에서 천연 샴푸 세트, 한독 화장품에서 남성용 화장품 세트, 현선인의 떡볶이에서 2가지 맛 떡볶이,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 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 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안녕하세요. 배우 이순재입니다. 2살 배기 윤지는 심장에 구멍이 뚫린 채로 태어나 숨 쉴 때마다 심장에서 피가 새어나옵니다.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낡고 좁은 컨테이너 집에서 6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는 윤지의 병원비 마련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윤지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5600으로 후원이라고 보내주세요. 굿네이버스.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레드 들어봐. 내가 엄청난 걸 생각했거든. 이런 디자인도 가능할까? 그럼 이건? 와우, 서프라이즈! 좋아, 레드! 한 개의 제품도 성심성의껏, 소량 납품 정도 쉽고 빠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레드. 한번 맡겨봐.
일부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역사 알아봤죠. 지금부터는 커피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은 남이 25도부터 북이 25도 사이로 이 지역을 커피존, 커피벨트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고지대일수록 최고급, 고급 품종의 커피가 생산됩니다.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품종, 800m 이상의 지역에서는 원두커피용으로 사용하는 양질의 아라비카 품종이 생산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커피의 대부분도 이 지역에서 수입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600m와 800m 사이에서 나오는 커피는 과연 어떤 품종일까요? 커피의 생산량, 품종을 막론하고 사실 브라질의 최대 규모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브라질의 커피 작황에 따라 전 세계 커피 원두 시세가 출렁일 정도이고 한때 브라질에서 커피 대흉년이 들었을 때는 원두를 구하지 못해서 전 세계 지점이 있는 별다방이 망할 뻔했대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지만 한국에서도 커피를 생산합니다. 최대 생산지는 약 3만 그루의 커피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라남도 화순에 있고 제주도에도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주말에 시간 내서 커피 농장 구경 가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커피는 생산지에 따라서 풍미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같은 생산지여도 농장에서 가공할 때 수세 처리를 했는지 건식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르고 마지막에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도 큰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 원산지나 로스팅 등등등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편견 없이 느긋하게 향을 느끼면서 음미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뭐든지 내가 즐기는 게 최고인 거죠. 노래 듣고 올게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NRG 히트송 샤크라 난 너에게.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히트송 NRG 난 너에게 샤크라까지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커피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액체죠. 술의 소비량도 상당하지만 술은 무역에서 규제를 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커피는 그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소비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커피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다양하죠. 취향에 따라 즐기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더치커피, 드립커피 등등등. 카페 메뉴판 보면 어쩌면 이렇게 커피 종류가 많은지 선택하기도 힘들고 머리가 다 아프죠. 결국에는 얼떨결에 남들 다 마시는 그리고 주문하기 쉬운 쓰디 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경우 많은데요. 커피의 차이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스프레소, 곱게 갈아서 압축한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통과시켜서 뽑아낸 이탈리안 정통 커피예요. 에스프레소는 양이 적기 때문에 데미타세라는 작은 잔에 담는데 잔은 반드시 뜨거운 물로 예열해서 사용해야 돼요. 잔의 크기가 워낙 작은데 차가우면 에스프레소가 금세 식어버리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 에스프레소, 오랫동안 음미하기보다는 두세 번에 나눠서 빠르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커피가 이렇게 많이 대중적이지 않았던 그때 이 에스프레소 굉장히 그 멋쟁이들이 멋을 위해서 시키던 그런 커피였죠. 그런 광경 떠오르지 않으세요? 잘 빼입은 남성이 에스프레소 잔, 이 조그만 잔을 앞에 두고 영자 신문을 들고 읽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에스프레소 잘 모르고 마시다가는 뜨거, 정말 뜨겁고 쓴맛을 보기 마련이죠. 다음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서 연하게 마시는 커피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죠. 연한 커피를 즐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에는 이 아메리카노가 많지 않대요. 에스프레소를 전통적으로 마시기 때문에 여기에 물 타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세계는 둥글고 우리는 다들 이웃이고 하다 보니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아메리카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라떼, 카페 라떼, 카푸치노 많죠. 이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을 1대4 정도로 섞어 마시는 게 바로 카페 라떼입니다. 그리고 이 라떼에 거품이 잔뜩 올라간 커피가 카푸치노예요. 계피가루를 뿌려서 마시기도 하죠. 그리고 드립 커피가 있는데 다른 커피와 달리 우리 손으로 직접 물을 조절해가면서 추출하는 커피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종이 필터 안에 커피가루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액체를 내리는 모습 많이 보셨죠? 더치커피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이용해서 장시간에 걸쳐 우려낸 커피고요. 드립커피와 더치커피 똑같이 좀 독특한 또 다른 묘미, 맛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즐기시나요? 저는 어린이 입맛이라서 커피 너무 써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를 마십니다. 노래 3곡 이어 듣고 올게요. 유열 어느 날 문득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121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박성신 한 번만 더 9311번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은 커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커피에는 분명 놀라운 효능과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거는 각성 효과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유는 카페인이란 성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이지만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도 사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피곤한 날, 일 때문에 힘든 날 아침에 저도 모르게 커피가 필요해. 커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녀요. 정작 커피는 한 모금 마시고 안 마시면서. 커피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피로가 풀리고 각성이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 마법이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피로뿐만이 아니라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커피를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숙취가 생기는 게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인데 커피에 함유된 이 카페인이 체내의 숙취 물질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하루에 6잔 이상 마신다면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카페인 효과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커피를 찾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커피는 하루 석 잔 이하로 마시는 게 좋고 위산 과다 분비를 예방하기 위해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 정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기억하시고요. 과유불급. 요즘 카페에서는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 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 두기도 하죠. 커피 찌꺼기 가져가세요 하면서 선물처럼 챙겨주기도 하고요. 이 커피 찌꺼기는 여러모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나 탈취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오일을 섞어서 팩처럼 바르면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어요. 또 커피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비료로 만들거나 지렁이 먹이, 버섯 배양에 활용하기도 하죠. 오늘 커피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 커피 종류와 효능, 활용 방법까지 우리가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아주 연한 커피 한 잔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일요일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나오는 그 조그만 알들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커피 알 3알 정도 떨어뜨리면 보리차처럼 마실 수 있어요. 커피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노래 3곡 이어 듣고 올게요. 박정숙님의 신청곡 이은미 기억 속으로,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지연님이 청해 주시는 곡이에요.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김동상님, 요즘 공룡 장난감에 빠진 우리 아들, 제가 장난으로 동네 뒷산에 올라가 조그만 공룡을 던지면 커질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매일매일 제가 퇴근하면 아빠 우리 뒷산 가요. 빨리요. 저 공룡 커지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네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아무래도 한 번은 뒷산 정상에 올라가 봐야겠죠 하셨는데
아, 순진한 아이들을 상대로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몸이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건 아드님과 함께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 겸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이 커진 공룡을 찾지 못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큰일 났네요. 공룡의 행방 과연 어떻게 될지 이후의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시골 특파원님, 오늘은 미숫가루로 세참하려고요. 모내기 하시는 분들, 물 주시는 분들, 오늘도 동네 분들과 즐겁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해가 지겠죠 하셨는데요. 역시 더운 여름에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시원하게 드시면 또 힘도 나고 뱃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미숫가루 1, 설탕 2, 이 정도의 비율로 마시는 것 같습니다. 당분이 필요해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일하는 것도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타임 4시 벌써 토요일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에겐 일요일이 남아있어요. 오늘 끝곡은 1131 조민영 님이 청해 주신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